실전 투자가 안 되면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서동구의 투코스 진행의 김도원.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그동안 정말 뜨겁게 올라갔던 뉴욕 증시가 이제 고점 부근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증언을 앞두고 오늘도 양 지수가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수가 주춤하더라도 그 안에서 반도체나 저PBR주들의 순환매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뻔했는데 옛날에 광고 CF 네. 헤드라인 카피가 있습니다. 스포츠는 살아있다. 그런 거 뭐가 네, 있었나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네. 바로 반도체는 살아있다. 쉽게 안 죽는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한미 반도체가 종가상으로 10만 원을 돌파하면서 마감이 돼 주었다는 거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시장 종목별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어떤 순환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진 그런 또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반도체주들의 순환매가 이어질수록 또 저희 투코스 시청자분들께서는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다시 한번 종목들의 움직임과 분석들 자세하게 잠시 후에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도 역시나 반도체 에이드 테크놀로지이고요. 2월 26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린 종목인데 꾸준하게 상승을 한 이후에 오늘 장중에 10% 강세를 보이면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 5거래일 정도? 6거래일인가요? 네. 예, 그 정도 만에 1차 목표가를 이제 달성을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디자인하우스 쪽이든 이러한 어떤 움직임들이 숨고르기 하는 과정 속에서도 큰 조정도 없었어요. 절묘하게 우리에게 매수할 기회를 주었고 그리고 새로운 또 사상 최고가를 장중에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들이었는데 2차 목표가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에이드 테크놀로지 이제 시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목표가, 다음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주춤주춤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순환매들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종목들 또 전략들 함께 가져가 보시면서 오늘도 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에서 이런 소장님의 분석과 노하우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강의 시간 다음으로는 시간의 특징주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면서 또 오늘 장 마감 후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장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매직솔루션 이용권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면 링크가 자동으로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1630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시장 이야기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 반도체주들의 순환매 속에서는 오늘 대장주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고요. 소부장주들 역시나 AI 반도체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PBR주 내에서는 현대차나 기아 같은 자동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였고 신한지주 같은 또 금융주들도 함께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런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해 봐야 할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상당히 시장이 지금 뭐 글로벌 증시, 일본도 이제 다시 물론 뭐 4만 선을 회복해주고 네. 또 상승 기조를 오늘 돌리면서 마감이 됐지만 미국 증시도 그렇고 조금은 좀 피로도를 느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미세하게 균열이 생기고 있고 어떤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렸지만 어차피 뭐 2,700이든 800이든 뭐 3,000이든 계속 저항대는 놓여져 있어요. 네. 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숨고르기하거나 조정을 보일 때 지지 라인을 어디에서 잡아줘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계속 강조드렸는데 그러한 자리들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2620에서부터 2580이라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들을 이상해서 계속 잘 움직여주니까 종목별로 순환 흐름이 빠르게 연출된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시장의 큰 축은 결국은 반도체와 저PBR 그 안에서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또 저PBR 관련해서도 자동차 쪽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지주사 쪽들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 순환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으니까 흔들릴 때 저점에서 공략하는 이러한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결국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적인 모습들이요. 디자인하우스 관련해서 뭐 반도체 IP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한 2, 3일, 3, 4일 동안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오픈엣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고점을 이렇게 돌파해 준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했지만은 이 3만 원에 대한 이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견조함을 보여주고 오늘 다시 또 이렇게 돌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쪽과 관련된 뭐 오픈엣지뿐만이 아니라 퀄리타스 반도체라든가 에이직랜드라든가 뭐 가온칩스도 오늘 다시 또 올라가죠.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 무리할 때 급등하거나 이럴 때 무리해서 쫓아가지 마시고 지지력이 확보가 되고 이 시그널이 유지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될 때 저점에서 공략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어저께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방산이라든가 로봇 관련해서 LIG 넥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은 또 바로 항공 우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단기간에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하방을 잡아준 이후에 다시 또 거래도 실려주면서 이렇게 증가해주는 이러한 어떤 상승의 패턴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어떠한 그 주도 섹터들이 좀 쉴 때 이런 것들이 틈새를 이용해서 계속 LIG 넥스원의 그런 신고가를 보고 또 따라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연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뭐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관련주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그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사실 길게 보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도 사실은 작년 9월 달에 이렇게 최고가를 돌파를 해주고 나서 장기간에 걸친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의 모습을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5개월째 18만 원을 저항으로 16만 원을 지지 라인으로 하는 물론 이 밑에 순간적으로 요 15만 원까지도 갔던 자리가 있었습니다만은 요 16만 원을 중심으로 한 이 중심선 라인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제 거래만 조금만 더 실려주는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이 종목 역시 18만 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또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냐. 다만 로봇 관련주들도 그렇고요. 다른 쪽들도 보면은 섹터별로 동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개별 재료라든가 그리고 또 뭔가 시장에서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쪽으로 압축화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만약에 레노버 로보틱스가 올라간다고 한다고 해서 다른 종목들이 쉽게 따라가느냐?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로봇 관련주에서도 여러분들이 선별을 하면서 이제는 정비를 해나가야 될 그런 어떤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어떤 면에서는요. 종목들이 좀 뜬금포로 올라오는 이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장기간에 걸친 이런 하락을 보여주고 나서요. 쌍바닥을 잡아주고 TLB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는 이러한 어떤 패턴들이 연출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종목들이 급등을 할 때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항상 이 단기간에 급락하고 저점을 잡아준 이후에 급등을 할 때는 거래가 물론 수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왼쪽에 이러한 저항대들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TLB 같은 경우에도 다시 재공략하시려면 오히려 이제는 바로 요 28,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밑으로도 내려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 꼬리 부근에서 계속 물량들을 잘 소화하는 이러한 거래가 계속 수반이 돼주는 흐름이 나와주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때 조금 더 리스크 관리도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씩 꿈틀대고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SMR 쪽과 관련된 정부의 그리고 또 국제 기관들, 기업들과 함께 이 같이 참여하면서 이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도 뭐 저점이 어디일지 모를 정도로 급락세가 연출이 됐다가 어제 거래가 수반이 돼 주었고 오늘 또다시 이렇게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어저께 꼬리 부근 이상을 잘 지지받아주고 올라왔다는 거. 얘도 마찬가지죠. 이 고점의 자리들 결국 13,000원대에 이러한 물량들을 저항들을 받는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곧바로 뭐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한 번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요 12,000원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을 잡아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금양 그린파워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원전 관련한 기자재 쪽이라든가 뭐 설비 쪽이라든가 이러한 쪽들도 여러분들이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하는 작업도 필요한 구간에 진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장 움직였던 특징주들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또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나가시면 좋을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계속되는 이 주도 섹터의 순환매 속에서 방산주들의 움직임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로봇주들도 최근에 살짝 잠잠한데 좀 옥석가리기가 필요할 때다라는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한번 움직임 확인해 보셨고 원전주들에 대해서도 또 옥석가리기와 함께 역시나 관심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으니까요. 계속되는 이 주도주의 순환매 속에서 또 그 다음으로 볼 만한 또 다른 섹터들의 흐름들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내일 시장 또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볼까요? 네, 3월 달 들어와서 조금 수급적인 면에서 귀절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들의 네. 어떤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둔 상태 속에서의 어떤 포지셔닝의 변화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어저께도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 중요한 어떠한 그 의미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외국인들이 사거래일 만에 선물 쪽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장중한 때 뭐 3천억 가까운 이런 매수세가 1,000억대로 축소가 되면서 마감이 됐다라는 거 깔끔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코스피 시장의 모습을 여러분들 화면을 잠깐 좀 보시겠는데요. 사실은 지난 1월 17일 날 이후로 처음으로 3,700억이 넘는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7일 날에 이 1조 가까운 순매도를 보이고 나서 결국은 그게 이제 하나의 저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9천억이 넘는 이런 순매도를 보이다가 1월 20일 전후에서부터 순매수 기조를 지속적으로 나타냈고 이 과정 속에서 한 달 기준으로 5조 1,000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3,700억 정도 오늘 매도했다라고 해서 뭐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그 2월 달 내내 어떤 매도 기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네. 뭐 순간적으로 뭐 90억 정도 매도 또는 뭐 600억 정도의 순매도 이걸 제외하면은 3,700억이면은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동안에 지속적인 매수를 유지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바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 시장에서도요. 사실 2월 달에 초에도 말이죠. 이렇게 3일 연속 한 4천억 가까이 매수 들어오고 뭐
좀 순매도도 보이고 항상 코스닥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지난주에만 해도 이렇게 4천억 넘는 이러한 어떤 순매수가 들어왔고 이틀 동안에 걸쳐서 700억, 100억 정도. 오늘도 장중에는 좀 매도 규모가 늘어나는 것 같았지만 막판엔 좀 이제 주워 담긴 했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기관들이 사실은 2월 달에 뭐 4억 정도 순매수인가요? 이거 빼고는 내내 순매도입니다. 특히 이 지난 2월 요때 그렇죠. 2월 1, 2일 날 여러분들 2일 날 971억을 순매수한 거를 제외하면은 계속해서 기관들의 순매도 이것들을 외국인들이 받아주었는데 외국인들도 코스닥 쪽에서의 매수하는 흐름이 좀 약해졌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뭐 고객대금 58조 원대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개인들의 어떠한 힘으로만 지수나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떠한 이 변화되는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3월 14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의 이러한 어떤 움직임들은 조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수의 어떠한 그 움직임들 결국 그 얘기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라든가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섹터 내에서도 중소형 단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종목별 순환 흐름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 PBR 관련한 종목들 그 안에서 급등하거나 상승할 때는 쫓아가지 마시고 일부 이익 실현도 병행하시면서 오히려 숨고르기하고 눌러줄 때 저점에서 공략해 나가는 이런 어떠한 그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런 구간 아니냐. 결국 끌고 가는 어떠한 전략은 우리가 2,500선 또는 2,600선 이하 자리에서부터는 2,690까지 가능했던 그런 구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적절한 이익 실현도 병행을 해 나가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굳이 뭐 단기 트레이딩을 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시장의 성격이 그렇게 변했으니까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급 흐름을 잘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제도 그랬지만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 흐름 잘 체크해 보시고 변동성도 잘 좀 유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 흐름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매물이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 올라온 종목들은 일부 또 이익 실현 나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종목별로 대응하실 때 이런 내용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또 내일장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지 공략주를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힌트 먼저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아직 이룩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활주로에 이제 딱 그 입성을 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 대규모 새해부터 여러 가지 그 수주 소식들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뭐라 그럴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원전 관련주로 분류가 되지만, 네, 원전 관련주로 분류가 되지만 발전소비 쪽 부분이라든가 이런 기자재 쪽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일감이 많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대규모 발전소비라고 해서는 약간 또 전기 쪽인가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요즘에 좀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있습니다. 보니까 예, 이쪽도 연관이 그렇죠. 있을까요? 네네. 좋습니다. 앞에서 시황 이야기 들으실 때도 이제 원전 관련주들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또 한 종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대규모 발전소비 어떤 종목일지 굉장히 또 수주가 또 많다고 하는데 어떤 포인트들과 가격 전략이 필요할지 저희가 방송 막바지에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매직기법 공략주 수익률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AD 테크놀로지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좀 잘 또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TSMC와의 장기간에 걸친 협업 관계를 마무리 짓고 삼성과 함께 뭔가 으쌰으쌰 해보자 했다가 이제 지금 한 2, 3년 고전을 했고 고생을 했는데
이제 삼성도 뭔가 여러 가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고군분투하는 이런 삼성의 모습들, 뭐 CXL 쪽이라든가 또 HBM 쪽에서 또 많은 파운드리라든가 IP 디자인 하우스를 더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해 나가겠다. 그 바로 대표적인 이제 삼성이 거꾸로 우리 이 종목의 AD 테크놀로지에다가 보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가의 모습을 여러분들 잠깐 좀 보시면은요. 현재 모습에서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다이아에서도 고점을 돌파했고 시그널에서도 고점을 돌파해주고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이런 이격 과정들도 잘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사실 이렇게 단숨에 4만 원을 넘어가는 이러한 고점을 또 돌파를 했다가 밀리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지금 모습들만 놓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격이 106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적인 것은 우리 이 매직 솔루션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좌표만 갖다만 대면 이 종목이 얼마나 현재 위치에서 많이 가격이 벌어져 있느냐. 바로 다이아와의 이 갭을 말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 120에서 130 가기 전까지는 이 종목이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여력이 가능한 모습이고 특히 지난번에 이렇게 새로운 신고가를 내는 이 자리는 강하게 돌파를 해주었죠. 직전의 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이 자리가 이제 강력한 지지선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직전의 고점을 돌파해주는 이 모습이 나타난 거와 이 당시 때의 거래 그리고 이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의 거래량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도 이 거래가 대량으로 수반이 돼주면서 고점 돌파하는데 힘겨웠다라면 여기에 물량들을 소화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거래량의 반 정도 거래로서 이 직전의 고점도 아주 쉽게 넘어갔다라는 것은 물량이 이제 서서히 잠겨가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들 보시고 4만 원은 1차 목표가 뭐 4, 5일 만에 그냥 바로 돌파를 해 주었는데요. 2차 목표가는 여러분들께 4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추가적인 어떤 대응 전략들 중간중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D 테크놀로지 다음 2차 목표가 4만 5천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목표가 확인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방송 시청해 주시면은 점검 꾸준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D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점검 도와드렸는데요. 더 많은 내용들 그리고 더 많은 시황 분석들, 시장 이야기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장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면 링크가 뜨고요. 링크 누르시고 나서 참여 코드 1630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매일매일 또 중요한 시간 온라인 무료 방송이 매일 아침마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뉴욕 증시에서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여기 와서 설명 들어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매일 아침 우리가 제일 먼저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오늘 미국 시장 어떻게 끝났지? 그쵸. 이런 의견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썸머 타임이 해제가 되면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편히 일찍 주무시고 네. 그리고 아침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10시 반에 우리 시간으로 열리고 아침에는 5시에 마감이 되잖아요. 네. 더욱더 여러분들 매일 아침 한 5, 6분 동안은 15분부터 미 증시 동향들을 얘기해주고 오늘 했던 얘기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장중에 2% 이상 하락하고 나머지 뭐 다우, 나스닥 뭐 다 무너지는 듯한 이런 어떠한 그 하락폭이었지만은 엔비디아는 결국은 꼬리 달아주면서 양봉, 상승 양봉으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 오늘 우리 시장이 아침에 미국 시장 흔들리는 것 때문에 개파락이 한더라도 여러분들 사고 싶었던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저점에서 분할 매수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예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대응하는 것과 시장이 하면서 뭐 반도체들 막 올라가네. 허둥지둥 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러한 부분을 아침 15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노란톡 입장하셔서 오늘의 전략과 공략주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편안한 투자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일 아침 15분씩 또 그날그날의 시장 대응 전략 함께 들어보시고 굉장히 또 든든하게 그날그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계시거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직접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서동부의 투코스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내려보시면 소장님의 얼굴이 보이실 거고요. 초록색 네모, 방송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방송 시간이 가까워져 오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빨간색 네모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방송 시간에는 또 굉장히 알찬 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반도체주의 순환매에 대응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할지 강의 시간 통해서 노하우 배워보시면 좋겠고요. 실전 투자 매스키퍼 강의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한미반도체 종가상 10만 원을 넘어선 모습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축하를 드리겠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8차 목표가 11만 원에는 아직 못 미쳤습니다. 빨리 11만 원이 가고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저도 가슴이 설렙니다. 이렇게 추세를 살아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고 홀딩하고 갖고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매직 솔루션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HBM의 최대 수혜 종목 중에 하나다. 엔비디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근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또는 좋아요 라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흔들릴 때 동의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추가 매수하고 막 고점 돌파하고 난리가 날 때 과열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이격 조정 과정이니까 동의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매직 솔루션의 16가지 패턴과 기법에서 이 다이아의 모습들, 이 빨간 상승 추세라는 이 빨간 다이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이게 지금 또 안 먹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항상 느껴야 되지만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면서 움직이고 있을 때와 파란 다이아가 연출되고 있는 이러한 자리들 속에서는 극명하게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16가지 패턴에 대해서 종목별로 시장별로도 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난 2월 말 첫째 주 월요일 날 2월 말 첫 시작 월요일이었죠. AD 테크놀로지. 다들 여러분들 뭐 가온 칩스에 미쳐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을 때, 자, 이제 AD 테크놀로지가 여러분들 실적면이라든가 캐파면에서 오히려 1등주 대장주인데 이게 이렇게 못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적자 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삼성과의 관계성이라든가 TSMC로부터 받았던 그런
노하우라든가 이 삼성과 함께 파운드리 쪽에 태스크포스를 같이 구성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물론 가온칩스도 삼성의 협력 업체이긴 합니다만은 이 바로 AD 테크놀로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여러분들 공략할 만한 때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강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자리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급등했다고 쫓아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오히려 이렇게 숨고르기를 해주는 자리가 될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온다라고 판단이 돼서 한 템포 늦췄다가 공략을 합시다라고 사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점 기준으로 17% 1차 목표가죠? 달성을 했습니다. 몇 거래일 만입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2차 목표가 오늘 다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라운드를 오늘 일단 인사를 했어요. 엊그저께 한미반도체도 10만 원이라는 자리를 인사하고 하루 이틀 쉬었다가 오늘 종가상으로 넘어갔죠? 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전개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어떠한 자리에서든 간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러한 파란 다이아가 연출되고 있는 이러한 자리들,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소위 물타기를 하든 저가 분할 매수를 하든 아무 의미 없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시간만 버리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단기적인 어떠한 흐름들이 연출이 될 때, 그리고 살짝 다이아가 하락의 조정을 보이는 파란 다이아가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강한 빨간 다이아로 연출이 될 때, 이러한 마디마디를 공략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처지는 이러한 과정들이 될 때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마시고 뭘 보셔야 되냐면 바로 여기에서 파란 다이아가 지속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그널이 파란 시그널까지 계속 나오느냐, 아니면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이 나오고 빨간 시그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느냐, 그걸 이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구간이었다라고 치면은 이쪽 구간에서 다이아가 점점 작아지고 파란 다이아가 빨간 다이아로 전환이 됐죠. 빨간 다이아로 전환이 되는 이런 시점들, 앞서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시그널이 변화가 돼 있을 거라고요. 여기에 구간들의 모습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파란 시그널이 이격 벌어지고 급격하게 밀리고 대반등 좋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구간은 바로 어떠한 구간으로 진행이 돼요? 매도의 반등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런 자리들이. 그리고 다시 또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파란 다이아, 파란 시그널, 이러한 구간들이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들? 매수하라는 구간이 있습니까? 파란 다이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빨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요 구간이죠?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매도는 보류하는 거죠. 그러다가 왜?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 라인이 다시 또 꺾였습니다. 파란 시그널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겁니다. 아, 얘는 반등이 더 못 오는구나 하면서 매도하고, 전량 손절, 정모하면 손절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게 점점 작아지고 이 파란 다이아가 파란 아주 선으로 바뀌면서 시그널까지도 빨간 시그널이 전환이 될 때, 이때부터 여러분들 1차 매수하고 들어갔다가 빨간 다이아가 점점 커지는, 매수의 강도도 세지고 각도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될 때 이 파란 시그널이 잠깐 나왔지만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도 여러분들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흐름들, 여기 구간이 한번 지나갔죠? 여기서 가파르게 올라갔죠? 제가 아까 방송에서 여러분들 캡처된 부분이 이 자리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얼마나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되는 겁니까? 이격도 좁혀놓고 다이아가 여러분들 이렇게 가고 있을 때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죠. 빨간 다이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상승 기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승 기조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파란 시그널이 나왔다가 빨간 시그널로 전해진다. 전환이 된다.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구간들로 가는 거고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자리에서 매수. 위에 꼴이 계속 달립니다, 여러분들. 전혀 동의할 게 없죠. 캔들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들이 부담스럽습니다. 아, 이거 뭐 윗골이 결국은 돌파를 못하는데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그리고 또 음봉 나오고 아, 팔걸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그냥 바로 이 고점을 돌파해내는 오히려 완벽하게 이격도 좁혀놓으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왜? 새로운 고점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한참 있다가 고점이 돌파된 것도 아니죠. 거래일수로 7거래일 만에 신고가를 또다시 낸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거래도 여기 이 첫 신고가를 냈던 거래보다도 적은 거래량으로 돌파했다는 거는 물량을 그만큼 이 종목을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핸들링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안 놓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거래가 대량으로 터지면서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든가 윗골이 길게 달리는 음봉이라든가 장대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일정한 물량은 일부러 이익실현 하시면서 일정한 물량은 끌고 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에 공략할 발전 설비 뭐 여러 가지 수주 소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크게 올라온 것 같지는 않지만요. 이미 작년 말부터 계속 이렇게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면서 나름대로는 이제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좀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이 잠깐 나왔다가 2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또 움직여주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다이아가 직전의 고점인 이 자리를 돌파하고 완벽하게 빨간 다이아 시그널이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저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종목보다는 시장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저 바닥에 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정하게 큰 상승 없이 1차 상승 보여주고 눌림 주고 지금 다시 또 재차 비상하려고 하는 이러한 종목을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오늘의 전략, 미 증시 분석, 그리고 오늘의 공략주 함께하는 서동구의 매직타임 온라인과 유튜브로 동시에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노란톡 입장하셔서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의 특징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면 일단 금호석유가 현재 6%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 후에 자사주 소가 결정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 절반 정도 규모라고 하고요. 3,800억 원 정도의 규모. 오늘 주가는 하락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 보이고 있고요. 바이오니아가 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어제 16% 그리고 오늘은 또 한 번 17% 급등을 했는데요. 동유럽 9개국의 탈모화장
화장품 독점 공급 소식 강력한 호재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주 네오셈이 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장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고요. 다음으로 금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장중에 강세를 보이다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지만 또 한 번 상승세를 시도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오늘 또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20만 원 선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 정도 또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볼까요, 소장님? 네, 금호 석유화학을 한번 좀 먼저 보도록 네. 할게요. 상당히 지금 지분과 관련돼서 주총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나오고 있고 결국은 자사주 소각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모습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과연 이제 업황과 관련돼서 어떠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느냐가 이제 관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그림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요. 제가 차트라고 안 하고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림 공부를 좀 많이 하시라고 요 시그널도 한번 지우고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기대감들 속에서 이렇게 먼저 올라왔고요. 그리고 뭔가 좀 더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렇게 늘어졌습니다. 거기에 시그널도 이런 파란 시그널이 다시 또 나왔고 내일 이제 만약에 뭐 시간에서만큼 이런 상승 흐름들이 연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직전의 고점을 과연 돌파할 수 있겠느냐 이건 관건이고요.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신다면 이 라인들이 이제 지지를 받아줘야 될 지지 라인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요 14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잘 잡아주는지를 보시고 금호석유는 대응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음 종목으로는 여러분들 네오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XL과 관련된 얘기들만 나오면은 항상 움직여주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또 네오셈입니다. 얘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좋은 흐름들이 잘 연출이 됐다가 횡보하는 이러한 모습 가격 조정이 짧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격도 벌어지면서 다시 또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면서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이게 다시 이제 치고 나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8% 이상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거. 바로 직전 고점도 이제 돌파 시도를 오늘 했죠. 이러한 흐름이 만약에 시간에서까지 잘 이루어진다면은 내일 새로운 또 고점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셈도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결국 이렇게 올라갈 때 쫓아가면 어떤 분은 당연히 이 꼬리 부분에 달려 있는 분들은 또 물리신 거예요. 그러나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서 고점에서 물렸더라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흔들릴 때 이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거는 바로 이 14,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얘도 하방을 잘 잡아주느냐. 그리고 만약에 밀리더라도 밑에서 있는 요 자리들, 요 자리들이 13,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고 밀린다고 하더라도 14,000원과 13,000원 자리에서는 네오셈을 공략해 둘 만한 자리에 있는 거고 그리고 내일장에서 만약에 오버슈팅이 또 나와서 뭐 16,000원이 넘어가는 그런 자리가 나온다면은 일단은 일부 이익 실현하시고 신규 진입은 한 템포 늦췄다가 공략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신고가를 기록한 네오셈 또 앞으로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지 설명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한 종목만 더 살펴볼까요? 네, 바이오닉 한번 볼까요? 네. 탈모와 저는 뭐 머리숱이 많아서 탈모는 맞아요. 아직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이 머리 빠지는 제 주변에 뭐 사람들 보면은 참 고민이 많이 그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바이오니아의 모습들도 여러분들 너무 급등락이 심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적극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난번 구간에서들도 그렇고 사실 작년 뭐 상반기에 아주 뭐 이렇게 급등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빠질 만큼 다 빠졌으니까 여기서 뭐 더 빠질 자리 있겠어?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자리를 감안해서 본다라면 여기서 이 자리가 빨리 잘 돌파가 일차적으로는 돼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35,800원, 36,000원 라인이 이제 안착을 해주느냐. 그게 만약에 안착이 돼준다면 그 다음 자리를 향해서 45,000원에서부터 5만 원 라인을 한번 터치해 볼 수가 있으니까 요 45,000원 자리를
안착해 주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좋은 소식이 나왔다. 뭐 긍정적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름대로 주가에 오늘 선반영이 된 거냐, 아니면 내일부터 해서 35,000원이 돌파가 되고 안착을 해주느냐, 그걸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엔 변동성 그리고 35,000원 안착 여부 체크해 보시면서 자, 오늘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세 종목에 대한 분석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매직기법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직기법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의 힌트, 대규모 발전 설비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실 종목이다라고 들어봤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많이 있긴 한데 BHI입니다, 여러분. 네. 뭐라 그럴까요? 자본금 165억짜리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680억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런데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시 내용들을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오자마자 국내외에서만 2,500억 규모의 복합 화력 발전 기자재를 수주했다라는 소식들이 연일 나오고 있어요. 뭐 사우디를 비롯해서 중국을 뭐 우리나라 뭐 할 것 없이. 그러면 상식적으로 물론 이 2,500억 규모가 뭐 단기간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니죠. 뭐 장기 프로젝트들이니까. 거기에 이제 또 국내 원자력 발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1 원전으로 지금 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어떤 안정성은 사실은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뭐 주가는 실적이 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4분기 말, 작년 4분기 말까지의 어떠한 그 수주 잔고가 7천억이 되고 또 거기에 곧 상반기 중으로 신한울 3, 4호기에 추가적인 어떠한 그 정비라든가 이러한 기자재 쪽과 관련된 수주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적의 안정성은 뭐 확인이 됐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주가의 모습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요, 사실 작년에도 상반기에 이렇게 한번 으쌰하고 올라왔던 그러한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큰 변동성을 보였고, 다시 또 한번 7월 달에 또 급등을 하면서 12,000원대까지도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들 이후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스권에 놓여져 있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저점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박스의 어떤 그 흐름이 한 단계씩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이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오히려 물론 저 밑에가 저점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정말로 다시 한번 움직여 주려면 7,500원이 이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리스크할 수 있는 이 손절의 폭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 9,500원이 빨리 돌파가 돼주고 안착이 돼주는지 이걸 이제 확인을 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좁은 밴드에서 움직여 주는데요. 이 7,500원이 지지되는지 그리고 9,5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는데 이 자리가 돌파가 돼주는지 이걸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서 BHI를 지금부터 뭐 무리하게 뭐 몰빵한다 이러지 마시고 네.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대응에 들어가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최근 들어서의 모습만 또 이렇게 잠깐 보시면요, 거래들이 이렇게 이제 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래 들어왔다가 죽었다, 거래 들어왔다가 죽었다 하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감안한다라면 뭐라 그럴까요? 이 매직에서는 이제부터는 슬슬 관심 있게 봐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원전주 BHI였습니다.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더 많은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고 매일 아침 개장 전에 8시 15분 온라인 무료 방송 알찬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방송까지 꼭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원구의 투코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